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갑진년 9월에서 10월까지의 전반적인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설명할 거라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보시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채널에 이 영상들을 보시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따른 디테일한 전략들은 앞서서 가을 특집으로 천간별 운세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거를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사실 가을 특집으로 천간별 요약을 제가 라이브로 한 4시간 정도를 했었어가지고 이 개유월 운세를 굳이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3초 정도 들기는 했지만 의외로 전체 운세를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송을 켰습니다. 사주에서 이제 운이라는 것은 흐름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지난달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되짚어 보도록 할게요. 지난달은 임신월이었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때라고도 했고 앞으로 있을 중요한 방향성들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원하던 원치 않던 방향을 정해서 대단히 속도감 있게 다음 단계로 이양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여건에 따라서 일종의 혼란과 두려움, 불만 등이 생길 만한 운입니다. 이처럼 현실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상책이라는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아직은 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겠지만 기온이 내려갈수록 답답함은 줄어들고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지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을의 기운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은 갑진년 개유월이죠. 9월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개유라는 글자의 기운이 주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조금 길죠. 절기로는 낮과 밤의 온도 차로 인해서 이슬이 맺히는 백로를 거쳐서 가을의 중간인 추분을 지나서 이슬마저도 차가워지는 한로까지의 과정을 말합니다. 본래 개유라는 것은 추석의 보름달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달은 태양처럼 가장 밝은 빛을 내지는 않아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가 선명해지는 법이죠. 빛과 그림자가 강하다는 것은 모든 것이 양극단이 되고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밝고 선명하지만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멀 수도 있고 피부도 손상시키는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양이 가득 뜬 시간이 올해 여름이었죠. 하지만 달이라는 것, 달이 내는 빛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을 정도로 은은하게 비춰주는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도 눈이 아프거나 손상되거나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리고 양극단의 선택지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도록 형태를 알 수 있을 정도로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조심을 할 수도 있고 무언가 나의 길을 밝혀주는 용도로서 개유가 온 것이니까 사실 운이라는 게 대단히 협조적인 편인 거죠. 사주에서 무언가가 숨겨졌다는 것은 어떤 비밀, 소문, 악행, 스캔들 같은 것이 드러나는 걸 말하기도 하고 혈연, 지연, 학연 같은 인간관계의 끈끈함, 누군가의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들, 보이지 않는 힘, 어떤 보이지 않는 권력의 작용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한동안 회자되었거나 소문으로만 돌던 것들에 대한 진실이 갑작스럽게 이곳저곳에서 드러나게 된다든지 회사로 치면 누가 누구의 백이었더라, 누가 낙하산이었더라, 아니면 누구의 연봉이 얼마라더라, 누구는 좋은 성과를 받았다더라, 이런 것들, 어떤 그 사람들 간에 이어져 있는 어떤 끈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도 쉽고 이런 관계들이 이제까지 암묵적으로 있었지만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표면적으로 그런 관계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걸 기회 삼아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고 자기 소신과 뜻을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겠지만 그 사람이 어떤 불순분자 같은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해도 되는 것인가,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는 만행들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권한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일종의 실망감이라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어요.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들이 생기기 좋은 시기입니다. 개유월에서 유금의 의미를 갑진년이랑 조금 더 결부해서 보면 회사로 치면은 없어서는 안 되는 핵심 인력, 그것이 비록 어떤 강한
권력과 유착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조직으로 치면 가장 성과 높은 조직, 비록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장기적으로 무언가를 갉아먹는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상품으로 치면 매출을 내줄 어떤 베스트셀러 같은 것들, 학생으로 치면 앞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기대주 같은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핵심, 코어, 근본이 되는 소중한 어떤 인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회사에서 승진을 한다든지, 누군가 뭐 전면에 나선다든지, 누가 어떤 뭐 자리를 꿰찼다든지, 누가 어떤 뭐 거대한 성과급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들이 가볍게 볼만한 일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미래의 권력을 가진 것과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심술을 나서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태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각을 잘 보셔야 돼요. 개유월이라는 것은 게임으로 치면 필살기를 보유한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운의 입장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몇 수 뒤에 어떤 계획을 염두에 두고 수를 놓는가, 가장 소중한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무언가를 만들고자 한다고 치면 이때 끼워 넣어야 된다, 무언가 중요한 선택지를 끼워 넣어야 되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볼 때는 기온의 변화가 정말 중요한데, 이를 용어로는 조후라고 합니다. 개유월 이전까지는 온도와 습도가 아직은 높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기 쉬운 때였어요. 저도 지난달에 우유를 냉장고에 넣는 걸 깜빡해서 그냥 하루 정도 상온에 뒀는데, 이게 조금 지나고서 흔들어 보니까 이미 약간 우유의 흔들림이 아니다, 약간의 뭔가 고체화가 진행이 된 것 같다, 뭔가 딸깍거리는 느낌이 난다, 굉장히 찝찝해서 유통기한이 한참 남았는데도 그냥 버렸던 기억이 나요. 물론 제가 뭐 어떤 동생이 있었더라면 한번 먹어보라고 권했겠지만 아쉽게도 동생은 없었다. 그래서 버렸는데, 이번 개유월부터는 차갑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서 어떤 음식들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음식이나 식자재 같은 중요한 에너지원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됩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근간이 되는 에너지인데, 이런 소중한 것들이 망가지지 않고 오래 간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되지 못해서 버려졌던 에너지를 보완할 일종의 시스템이 생기는 것이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완성도 높은 환경으로 바뀌어 간다, 진화해 간다라는 뜻입니다. 환경이 그러하다는 것은 자신도 이런 시스템에 맞춰서 잘 따를 수 있게 바짝 따라가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겠죠. 이제부터 결정되는 것들은 변질이 쉽게 되지 않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어떻게 따라갈지 장기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갑진년의 유금의 의미까지 알아봤으니까 개수까지 다 더해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갑진년의 6월에 개수가 결합이 됐다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수증기가 이슬이나 서리가 되어 이 모서리에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둥둥 떠다니던 것들이 자리를 잡은 것이기도 하고 형체를 갖췄다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막 정돈되지 않았고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고 막 엉망이고 하는 것들이 조금 체계가 되고 어떻게 해야겠다가 결정이 된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너무 과하게 일을 만들어가지고 막 정리를 위한 정리를 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막 너무 집이 엉망이었는데 보관하라고 했더니 보관함을 사서 보관함 속에 또 보관함을 사고 거기 안에 또 보관함을 사는 이런 것 같은 현상이 발생할 정도로 체계를 갖춥니다. 그런 압박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6월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일맥상통해서 잘 자리를 잡아 나가는 모습이 됩니다. 항상 운을 볼 때는 이러한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의도가 뭐 간목이든 진토든 개수든 유금이든 각각 의도가 서로 상충하는지 협력해서 움직이는지를 봐야 하는데, 개유월이라는 것은 유금도 시스템에 맞춰 가려고 하는 모습, 개수도 시스템에 맞춰 가려고 하는 모습, 간목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 서로 일치하는 거예요. 대단히 효과적으로 이러한 체계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너무 효과적이어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압박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개유월에는 이슬이 잎사귀의 끝에서 맺힌다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를 또 봐야겠죠.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자, 풀잎의 끝에 무거운 이슬이 맺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던 잎은 지상으로 이렇게 처지는 모습이 됩니다. 그 이슬이 크면 클수록
알맹이가 알짜면 알짜일수록 더 처지게 되겠죠. 이파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사람의 태도로 우리가 빗대어서 봅시다. 목은 사람이기 때문에 빗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빗대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태도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고개를 숙여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 말하면 겸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권한을 가질수록 그 무게가 무거울수록 아래를 바라봐야 하는 처세를 해야 된다. 이번 달을 살면서 어떤 실수를 했다면 반성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 당연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계유월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는 때니까. 그럼 모든 만물이 고개를 숙이는데 나는 고개를 숙이기 싫다고 해서 고개를 빳빳이 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왜 고개를 안 숙여? 라고 나머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기가 되겠죠. 그럼 나만 운이랑 다르게 움직이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 좀 더 떨어져서 볼게요.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연약한 잎들은 떨어져 나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강이 약하거나 사회적 약자라든지 보호가 필요한 분들, 내지는 회사에서 입지가 불안정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계유월이 버티기 어려울 만한 시련들이 닥칠 만한 시기이기도 해요. 건강 어려우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능력으로 보면 뭐 상품성이 없거나 역량이 부족해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게 떨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주요한 핵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어떤 프로젝트에서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을이 이기 때문에 성과나 결과, 결실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상적인 측면보다는 내가 어떤 참여하지 못하는 거, 어떤 사람과의 이별해야 되는 거, 계약과 해지되는 거, 어떤 피할 수 없는 책임을 맡아야 되는 것의 의미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서 상을 받기보다는 그걸 못했으니까 문책을 받는 게 훨씬 더 큽니다. 테마가. 근데 이거를 단순히 위기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의 결과로 운에서 너에게 가장 효율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이 생긴 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이제부터 잘하겠다 하는 말들이 상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너가 앞으로 잘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너가 이제까지 해온 걸 봤을 때 앞으로 잘할지 못할지에 대한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된 겁니다. 태도가. 그래서 결국 개유월부터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결국 올해 잘 해왔어야 되는 건데 올해 잘했냐 못했냐라는 것은 사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한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주로 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금생수 수생목이 되어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그 자리를 잘 지켜주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포기하지 않고 버텨준 점이 잘한 거예요. 냉정하게 따져보면 적당한 때에 포기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이익일 수도 있었는데 계유월의 평가자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주라는 것은 항상 보는 시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건데 사실 그망한 금생수들은 자기가 희생한 것이기도 하고 희생양이 된 것이기도 한 거예요. 자, 또 다른 하나의 케이스를 보면 지난 갑진년의 여름 동안 열심히 쥐어짜서 성과를 증명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이는 사주에서는 목생화를 말하는 건데 화의 기운이 잘 살아있는 분들이시겠죠. 갑진년은 목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목생화가 잘 됩니다. 지지로 임목이나 술토가 있는 분들도 이번 여름은 쥐어짜는 것 같은 번아웃, 타들어가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갖춰져야 누군가는 오랫동안 해온 것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고 누군가는 여름 내내 자기가 갈아 넣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뭔가 성과가 당장 나지 않도록, 제가 성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계유월에 내가 떨어지지 않을 명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과가 부족했더라도 이런 분들은 잘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계유월에 수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조화롭게 갖춰지지 못하면 이제 부족함이 생깁니다.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이 목 중심으로만 이루어진 사람들이라든지 금 중심으로만 이루어지신 분들 같은 경우가 이슈들이 생겨요. 특히 천간에 뭐 간목만 투간되거나 경금만 투간되거나 하신 분들 있잖아요. 하나의 세력으로 몰려서 여기에 뭐 지지로 신금 자수진토 같은 글자가 갖춰진 사람들이라고 치면은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족함들이 있다. 그리고 그 부족함들을 외부를 통해서 찾으려고 한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현재 환경은 답이 없다. 여기는 내 미래가 없다. 자포자기, 여기는 노답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환경을 벗어나겠다, 떠나고 싶다,
여기 더 이상 못하겠다, 비전이 없다, 난 다른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이동하는 형태로 나의 어떤 자리를 취하려는 어떤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스탠스가 됩니다. 이번 달에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큰 변화를 하는 것이 과연 유리하냐, 이런 사주들한테 유리하지 않다, 조심해야 한다. 사주에서 최소한 천간의 정화나 지지 4화 5화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 내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던져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것도 던진다고 해서 나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건 모험이에요. 개유월은 이미 완성되어서 따르기만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흐름을 거슬러서 내가 이거를 그냥 따라가는 게 사실은 답인데, 그렇지 않고 외부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한다는 것은 운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역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내가 쌓아왔던 경력을 건 어떤 리스크가 큰 실험이다, 위험하다. 그래서 가볍게 내가 뭔가 도전한다고 하거나 시도해보거나 이 정도 그냥 할 수 있지라고 해서 뛰어든다면 예상치 못한 피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만치 않음을 겪는다든지 예측 불허의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는 이제 목금 중심의 어떤 밸런스였고, 지금은 이제 수화가 조화롭지 못한 것들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자기 사주에서 수생목이 조금 부족해, 근데 목생화는 잘 돼. 그러면 결국 수라는 것은 고갈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내가 단기 성과는 충분히 냈으나 그 과정에서 처세가 부족했기 때문에 열심히는 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갑진년에는 내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받지 못할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전반적으로 돌아봤을 때 좋은 평가를 받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맞추는 처세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사주에서 하나만 된다고 해서 그걸로 승부를 보기 쉽지 않은 시기에 두 개를 갖춰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도 화의 기운이 부족한데 금생수만 또 열심히 돼서 수 중심으로만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냥 버티고 유지한 것이지 뭔가 성장을 만들거나 매출을 일으키거나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시는 분들은 자기 노력만큼, 내가 들인 공만큼의 보상을 얻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을 안 해줄 겁니다, 상대가. 그런 걸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실망감, 의욕 저하, 상실감, 이런 것들,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기가 쉽겠죠. 실망하고 나는 안 되네, 난 이게 쉽지가 않네 라고 자포자기를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개유월에 이런 감정들을 드러내거나 내가 어떤 불만을 표출한다고 해서 그걸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상대이기 때문에 내가 덤벼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그런 걸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나의 단점을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완하고 처세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자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의 기운만 강하신 분들은 공격적으로 뭔가 성과를 내기보다는 누구보다 이 분야를 꾸준히 오랫동안 관심 가져왔다는 것을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사주에 따라서 내가 뭔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근데 이걸 꾸준히 해왔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지금 당장 성과가 조금 안 좋거나 하더라도 내가 꾸준히 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고, 이번 개유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의 영역이 되는 것인데, 이는 하나의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갈고 닦아서 이 핵심을 지키고 유지해라, 이것만 남겨라 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건 다 치워라. 그래서 새롭게 변화를 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를 벌리는 것으로 승부 보기는 어려운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대단히 잘해내기보다는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하고 앞으로도 체계를 갖춰서 이끌어 나가면 되겠죠. 만약 어떤 변화가 있다면 기존에 해왔던 일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세분화해서 접근하는 정도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사주에서 어떤 핵심이라는 글자가 왔다, 핵심이 뭔가 갖춰졌다 라는 것은 이걸 변하지 않고 유지하고 관리하라는 의미가 가장 큰 것이지 뭔가 대단한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관리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치밀하고 집요하게 계획해서 새어나갈 틈 없이 완벽하게 보호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계적으로 고도화가 되고 발전이 돼 나가겠죠. 이렇게 체계적이고 깐깐하고 나를 막 평가하려고 하고 이런 관리할 에너지가 많이 드는 개유월이 왔다라는 것은 상대가 나를 바라봄에 있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다. 나의 단점들을 체크를 한다. 서로가 서로들을 예민하게 바라본다. 서로 피곤할 일이 무척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가령 관공서라든지 서류 같은 일을 볼 때에도 전에는 그냥 넘어갔었던 일들을 이제는 전처럼 쉽게 넘어가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흠 잡히거나 뭔가 증빙 자료가 미비됐다거나 하면은 나한테 손해가 올 수밖에는 없어요. 이제는 그냥 봐주거나 넘어가지 않는다. 전처럼 이렇게는 해주겠지 했었던 것들이나 어설픈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무직 분들이 기획안을 올린다든지 하는 거 그냥 이제까지 해왔었던 방식대로 뭐 적당히 하는 이런 것들이 통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꼼꼼하게 빈틈없이 방어를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번 달은 추석이 있기도 하고 큰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사주의 형태에 따라서 단점들을 보완하고 조금 사람을 끌어당기는 처세를 하고 이동하셔야 하는 분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시고 안전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시고 열심히 뭔가 털어내고 정리하고 잘 뭔가 지키고 하다 보면 다음 달이 또 금방 옵니다. 정리해보면 개유월은 김밥 싸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쌀 수 있을지 재료를 손질하고 미리 준비해두고 김 구워놓고 밥에 밑간하고 계란 지단 붙이고 햄 썰어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달 갑술월에 김밥을 싸야 되니까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김밥을 또 말고 썰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또 이제 갑술 지나서 을해가 되면은 또 팔러 나가야 되니까 또 김밥 포장을 해서 하나씩 포장해서 뭐 잘 싸고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지하철역 앞으로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서 거기 앞에 자판을 놓고 팔다 보면 이렇게 또 뭐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겠지만 잘 살아남았다면 병자월에 또 내가 판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지 재료비랑 이런 거 정산을 하고 나면 대략 올 한 해가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개유월에 이런 재료 준비들, 어떤 정리정돈들, 트집 잡히지 않게 괜히 뭔가 조사 나오지 않게 꼼꼼하고 깔끔하게 트집 잡히지 않게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큰 변화를 주지 말고 뭘 대단하게 이루려고 하지도 말고 필요한 것들만 딱 준비해서 올 한 해 정산을 할 무렵에 정산 이제 겨울에 하겠죠.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갑진년 개유월 전체적인 운세의 흐름을 알아봤습니다. 뭐 연애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번에 인스타그램에서 투표한 거를 보니까 대부분 구독자분들이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8%죠. 딱 보이시죠? 그래서 이번 달은 뭐 연애운 같은 것들은 패스를 하고 이런 어떤 큰 틀의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너무 짧은 것 같은 것은 여러분 기분 탓이고 사실상 중요한 할 얘기는 다 했다는 점. 좀 헷갈린다? 몇 번 돌려서 들어보면 된다. 이번 달에 추석인데 다들 명절 잘 보내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언제나 그렇듯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입니다. 댓글도 달아주시면 조금 더 힘이 납니다. 다음 시간에 재밌는 컨텐츠로 뵐게요.